끄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셔서 60분 이상 저희가 이 룸을 닫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0분 이상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사용자명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하고 계시는데 본인 성함과 그리고 의사면허 번호를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선생님께서 로그인 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는 이제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강의 후에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제공해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연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자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이호윤 교수님이시고요. 어, 강의 제목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명치료입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호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2013년도에 을지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근무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서울의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로 이직을 하신 다음에 올해부터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 이비인후과 과장님으로 역임하셨습니다. 네. 이호인 교수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명치료입니다. 연세대 지역의사 집단의 선생님들이 100분이 넘는다는 게 참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사실 디지털 기기의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강의 중에 나올 소리 클리어라고 하는 제품 한 가지 이외에는 디지털 치료제로서는 허가를 받은 제품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임용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한의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유튜브만 키게 되면 다양한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뭐 쇼츠라든지 동영상은 거의 안 보이고 한의사들이 사실 주로 많은데요. 좀 대표적인 병원들 몇 개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한 이땡땡이라고 하는 한의원이었고 여기는 홈페이지도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고도 있고 한일학회처럼 하는 학회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어, 뭐 건강 청력 회복 시스템 그래서 이명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명의 설명 뭐 자학적 타학적 이명 그건 우리가 하는 설명이죠. 그리고 각종 이명 소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비슷한 이명 찾도록 이런 것들도 해놨고요. 그리고 원인 설명은 우리가 환자들한테 하는 설명들을 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뭐 정신경의 변화, 압박,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탑다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써 있습니다. 발상의 동기, 다양한 것들 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제 또 사실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도대체 한의사들은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첫 번째, 뭐 브레인 온이라고 하는 거는 고주파 음원을 통해서 이건 사운드 테라피죠. 소리를 들려주는 거. 두 번째, 파타 153 이거는 이침이라고 하지만 사실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에 해당을 하고요. 네, 적외선 조사기. 요즘에 그 적외선으로 임용 치료하는 것들이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임상 없이 적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뇌파 치료. 이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강의에도 있지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게 동의보감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치료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도 한방에 대한 내용 사실은 아니죠. 여러 가지 또 임용으로 인한 증상 치료도 써 있고 각종 뭐 침이라든지 뭐 전용 처방, 약침, 뭐 한약 이렇게 이런 것들. 또 진단은 우리가 하듯이 하고 치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과 아직 임상이 되지도 않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약까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었고요. 다른 병원도 궁금해서 좀 들어가 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여기도 좀 유명한 한의원이었는데 어, 임용 치료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담 게시판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PDF로 이런 자가 테스트라든지 또 수기 같은 거 올려놨고 한의원들이 좀 특징이 이런 수기를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여기 임용 치료 프로그램은 이 병원에서는 뭐 팔청외치요법, 팔청탕 뭐 이런 것들하고 있고 다 여기에서도 소리신경 치료, 다 사운드 테라피를 기본으로 다 하고 있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병원에서도 보면 아니 여기는 이명 소리 치료는 두침 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 침에 더해서 한약에 더해서 사운드 테라피를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 병원은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제가 보고 좀 신기했던 게 보시면 여기 한의원 치료 후기도 올려놨고요. 아, 네. 보시면 이런 TMS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동의보감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TMS라든지 이 전침을 가지고 트랜스 오리큘라 그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합니다. 사운드 테라피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의원들이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정말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먼저 오늘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치료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명의 정의는 다 아시죠? 이명의 어떤 확인 가능한 외부 소리의 근원이 없는데 음이나 어떤 독화음을 감지하면 이명이라고 하고 여기에 최근에는 이명 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이 생겼는데 이명에 더해서 뭐 감정적으로 괴롭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기능 장애까지 초래한다면 이명 장애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 트렌드이고 그리고 급성과 만성의 기준은 3개월이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5분 이상 발생하는 이명을 치료를 요한 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난청이죠. 이 난청으로 인해서 입력이 줄어들면 머리에서 보상적으로 자발적인 청각 활동의 증가가 일어나고요. 청력이 정상이더라도 Extended High Frequency Hearing Loss가 있을 수도 있고 Hidden Hearing Loss라고 해서 소음 노출에 의해서 이 시냅틱 로스가 생기게 되면 어, 청력 검사는 정상인데 숨겨진 난청과 이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경화학적 변화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바가 줄어들고 글루타메이트가 증가되는 게 이명 환자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경화학적 변화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 가바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가바를 채워줄 수 있는 가바 아고니스트 대표적인 게 벤조디아제핀 중에서 뭐 알프라졸람이라든지 리보트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바 아고니스트라서 가바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넣어주면 간혹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글루타메이트가 좀 많은 경우에는 이걸 어, 안타고니스트가 대표적인 게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해서
그 술 끊는 약 있죠. 술 해독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간혹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에는 뭐 아세틸콜린과 관련한 베이잘 포브레인 콜리너직 시스템의 변화가 알려져 있는데 이 시스템은 대뇌 피질의 활성화와 주의력 조절에 관여하는 시스템인데 이명 환자들은 이 주의력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이명염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력 전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보시면 되게 예민하고 이명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동기화에도 변화가 있는데 특히나 청각피질과 파라히포캠푸스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명의 만성화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영 홈페이지에서 나왔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탑다운 이명을 억제하는 회로가 우리 머리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들도 이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뇌는 지속적으로 어떤 감각 입력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청각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밀도가 낮아서 이거를 그냥 무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난청이 생기게 되거나 좀 예민하거나 여기에 어떤 주의력이 집중이 되면 정밀도가 증가하고 이를 의미 있는 신호로 잘못 해석해서 이명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최근에 이명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변화들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이런 이명 전구체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치료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약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발을 채워주거나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해주거나 아세틸콜린의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런 약물 치료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든데프처럼 초기에 우리가 난청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을 또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청기 등을 통해서 주변 소리 증폭을 시켜서 이명을 덜 인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머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카운셀링. 카운셀링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명에 대해서 수많은 치료들이 있지만 카운셀링을 통해서 환자에게 어, 그, 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스스로 그 인지를 잘 알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음, 잘못 보통 보면 이명 환자들은 잘못된 믿음이 되게 많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을 시켜주고 이런 치료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신경조절 치료의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게 TMS라든지 또는 뭐 DCS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각 피질의 흥분을 줄이고 탑다운을 강화시키고 이런 치료들이 우리가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로는 어떤 치료가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편하게는 핸드폰 앱이 있을 거고 사실 보청기도 디지털 기기죠. 그리고 소리 클리어, 그리고 TMS, DCS, 뉴로 피드백, 리니어, 그리고 VNS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리니어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나머지 치료 방법들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핸드폰 앱을 이용한 소리 치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치료 환경에서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 게 처방을 할 수는 없죠. 이제 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설명을 해주는 수준이긴 한데요. 이런 그 앱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리사운드 티니투스 릴리프를 제일 선호를 하는데 그 선호한 이유는 이 앱이 다른 앱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그리고 소리 자체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유료 옵션도 있긴 한데 유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뭐 이연법이나 명상이라든지 각종 교육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료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리사운드 티니투스 릴리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이렇게 리사운드 GN이라고 써 있는 릴리프 앱인데요. 키면 이런 소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치료에는 이런 주로 활용하는 거는 화이트 노이즈,
는 핑크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런 걸 켜놓고 위에 있는 이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타이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의 단점은 그냥 켜놓으면 이 화면이 꺼지거나 한 5분, 10분 안에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어, 장시간 듣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매일매일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명 크기가 좀 다를 텐데 가령 이제 잠을 잘 잔 날은 좀 줄어들어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잠을 잘 설친 날은 이명이 좀 커져 있을 텐데 아침에 들리는 이명 크기에 맞춰서 이 앱을 어, 그 이명이 들리긴 하지만 짜증이 좀 덜 짜증나는 크기로 틀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골전도나 또는 귀를 막지 않는 이 기도 그런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치료는 우리가 이제 외부 소리를 가지고 이명을 끌려고 하는 게 이런 소리 치료고요. 목적은 중추청각계의 어떤 과활 활성화를 억제하고 어떤 이득 조절을 해서 증상을 줄이고자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브로드밴드 노이즈고요. 네이처 사운드도 쓰긴 합니다. 가령 여기 환자들이 선호하는 네이처 사운드에는 빗소리라든지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소리인데, 사실 네이처 사운드 자체는 어떤 그 습관화 유도하는 기능은 좀 부족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데, 이 브로드밴드 노이즈처럼 이명 자체를 좀 장시간 들었을 때 줄여주는 효과는 좀 적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권유할 때는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쭉 최소한 6시간 이상 들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이 환자한테 이 껐다 켰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 환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이 들리면 바로 이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켜야지 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의력이 더 집중이 되면서 이명이 더 커지거든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들리는 그 소리 크기에 맞춰서 틀어놓고 테레비를 보건 다른 사람을 만나건 뭘 하건 간에 볼륨을 조절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쭉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듣다가 좀 짜증나거나 지겨울 때 내처 사운드를 바꿔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주음들도 너치드 뮤직 같은 경우도 변주음에 해당되긴 하죠.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처음부터 이런 변주음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먼저는 브로드밴드 노이즈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청각 과민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권유하는 거는 핑크 노이즈를 제일 많이 권유를 하죠. 그리고 이명의 경우에는 보통 6시간 정도 사운드 테라피를 권유를 하지만 청각 과민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보통 하루에 한 2시간씩 아주 작은 볼륨부터 시작해서 어, 들어도 짜증나지 않는 크기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라고 좀 그런 식으로 교구해서 청각 과민 치료에 이용을 합니다. 뭐 소리는 다 들려드려서 지금 더 재생은 안 해드릴 거고 화이트 노이즈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모든 주파수가 다 이렇게 일정하죠.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소리가 화이트 노이즈고 레드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는 유사한데 음, 흥미로운 거는 그 최근에 나왔던 연구에서는 이제 환자한테 화이트 노이즈, 레드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라고도 하고 레드 노이즈라고 하는데 핑크 노이즈 이 세 가지를 들려주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이트 노이즈를 선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운 노이즈도 한 3분의 1에선 선택을 했고 핑크 노이즈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핑크 노이즈, 이거는 소리가 좀 부드러운 소리니까 청각감이 좋다. 약간 족보처럼 외웠었는데 최근에 연구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소리, 환자가 좋아하는 소리를 가지고 치료했을 때 치료 만족도가 좋아지더라라는 게 최근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요, 원래 그 자스트레보프가 이야기했던 거는 믹싱 포인트. 믹싱 포인트는 혼합점. 혼합점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섞이는 거죠. 그 임형이랑 잡음을 같이 듣는 소리. 이때부터 임형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뭐 임형 완화를 유도하는 가장 작은 크기 또는 거의 안 들리고 견딜 수 있는 크기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형이 들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지낼 수 있어. 이 정도면 짜증 안 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략 한 이 숫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환자들한테는 한 7, 80% 정도, 이명 크기의 7, 80% 정도를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런 소리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체계적 문항 고찰에서는 다 어떻게 그냥 옵션 정도,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도 흥미로운 거는 이런 소리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연구에서는 한 34.5%에서 컴플리트 레지던트 이니비션 유발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소리 치료를 하게 되면 3분의 1에서는 이명을 완전 관해를 한 3분의 1에서는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그 이명 주파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퓨어톤이든 네로밴 노이즈든 들려주었을 때 이 레지돌 이니비션이 증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들을수록 이게 더 길어졌고요. 이 말은 이 소리 치료를 했을 때 모든 환자들한테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소리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이명을 덜 인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이트 노이즈 등을 주로 권유를 하지만 최근에 나온 소리 치료 논문들에서는 화이트 노이즈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이명 주파수 대역만 화이트 노이즈 중에서 이 옥타브 셀렉션을 해서 그 주변 소리만 들려줬을 때 이명이 훨씬 더 줄어드는 보고들을 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치료도 소리 치료의 일종이긴 한데 이런 너치트 뮤직의 경우에는 그냥 음악만 듣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다. 뭐 그냥 그렇다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환자한테는 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이명 크기에 맞춰서 소리의 크기를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환자한테 화이트 노이즈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다 유튜브부터 찾거든요. 근데 유튜브보다는 앱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 보다 보면 정말 그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워요. 보면 뭐 켜보면 뭐 여기를 딱 누르면 뭐 이명을 뭐 10초 안에 삭제하는 뭐 비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뭐 그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소마틱 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주로 앱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티니투스 릴리프는 검증된 앱이고 심지어 SCI 페이퍼가 몇 개 있을 정도로 아주 검증된 거니까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음원의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것들이 아니고 변조음이 대부분인데요. 변조음은 먼저 이 마스킹이 되지 않을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치료를 해보시다 보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를 들려줬을 때 정말로 그 이명이 전혀 차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소리 치료를 하는 그런 기전을 생각해 보면 꼭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주음을 찾아서 이명을 줄여주는 그런 소리를 찾아서 듣게 해주고 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다양한 보청기 업체에서 이 제공되는 소리들 있잖아요. 리사운드라든지 또는 와이덱스의 젠 사운드라든지 또는 시그니아의 오션과 같은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로 마스킹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샥스라든지 그런 소니 같은 데 나오는 이런 오픈
이런 헤드폰 말고 이런 걸로 마스킹이 안 된다면 청력이 나쁘지 않아도 보청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 저는 환자들한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정도 이어폰을 권유를 하실 때에는 간혹 너무 저렴한 것들을 쓰게 되면 그 진동이 심해서 더 어지럽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쓰시도록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지겨울 때 네이처 사운드를 가끔씩 바꿔서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청기는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건 다 잘 아시죠? 그 불편감 정도, 난청, 청각 과민에 따라서 뭐 그냥 약간만 불편하면 환경음을 듣도록 하고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음영이 크면 소리 발생기,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 상담은 기본이고 안 들리면 보청기를 쓰고 청력이 정상이면 소리 발생기. 소리 발생기가 옛날에 나와 있던 귀에 꼭 넣는 노이즈 제네레이터는 귀를 막는 것부터 일단은 사실 에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뭐 팔리지도 않고 권유하지도 않고 음, 청력이 비교적 정상인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그 골전대 헤드폰 같은 걸 보통 권유를 하고요. 또는 오픈 피팅의 보청기, 즉 개인은 거의 주지 않고 오픈 피팅의 보청기를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 분류는 오디올로지스트들이 하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클리니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명 환자는 청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 그리고 체성이명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나서 히플래시 인조리를 받고 나서 목이 막 꺾이거나 또는 악관절 장애가 있거나 또는 하여튼 뭔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체성이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문제. 근데 저는 이명 환자들한테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설문지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해보면 정말 별의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BDI도 하고 BAI도 하고 어, 뱁시라고 해서 스트레스 설문지도 하고 해보면 이명 환자들 중에는 당장 정신과 진료를 봐야 될 것 같은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협진을 해서 보면 좀뭐 불안 우울장애는 기본이고 마음에 들리는 감기인 뭐 적응장애라든지 또는 패닉도 많고 또 성격장애도 많습니다. 이 성격장애에 있어서 이명 있는 사람이 사실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 환자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들에 설명을 했더니 저한테 바로 이제 쌍욕을 하면서 네가 정신과 의사냐고 이 돌팔이라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하고 다 때려 부수려고 했던 환자도 기억이 나는데 정서적인 문제도 정말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복합이명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은 청각박탈이 이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긴 한데 이게 참 전부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로 이명에 생기게 하고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들은 정말 많아서요. 환자를 보시다가 감당이 안 되는 환자들은 사실 주변으로 돌리거나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보청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소리를 키워주니까 마스킹 해주죠. 그리고 난청을 개선시켜줘서 머리 변화까지 일으켜요. 과활성화의 정상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잘 들으려고 집중 안 해도 잘 듣게 되니까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뭐 보청기는 잘 아시겠지만 오픈 피팅하고 미포인트를 낮추고 뭐 이 피드백 캔슬레이션을 키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별 피팅은 보통은 개인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DSL과 날 사실 뭐 오늘 이 증폭도 강의 주제는 아니긴 한데 좀 편안하게 들으려면 날을 쓰긴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보청기 관련 그 임용 환자에 대한 피팅에 대한 연구에서는 DSL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날이 편안하게 듣게 해주는데 충분히 개인을 잘 못 주니까 그냥 다 듣게 해주는 게 임용 환자한테 더 좋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난청, 그러니까 청력이 한 13dB면 거의 정상이죠. 이런 사람한테서도 보청기를 해주게 되면 이명이 많이 줄어든다는 보고들도 최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명 주파수의 경우에는 이게 데드리전이 아닌 경우에는 어, 이제 여기에 이득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나왔던 보고들은 주로 이득을 오히려 더 주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개인을 좀 넣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최근 이야기고요. 물론 반대하는 연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한테 보청기를 처방을 할 때 소리 발생기 기능이 있는 것도 같이 처방을 보통 하기는 하는데요. 음, 놀랍게도 그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그냥 보청기만 쓰는 거랑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게 최근까지 나왔던 보고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처방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음, 뭐, 끼자마자 정말로 난청이 원인이었던 경우에는 끼자마자 이명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은 써야지 좋아지기 시작하고,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 보청기를 반품을 안 하고 계속 쓰실 거예요. 어, 어,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실 텐데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어서 보청기를 처방을 했는데 이명이 똑같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난청이 있긴 한데 그게 이명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난청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경우긴 한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에는 역시 다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너무 괴롭히는 환자라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 이제 환자분은 보청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른 병원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보청기가 필요한 건 본인도 알지만 하기 싫어서 오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고 나는 보청기 안 하고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보청기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많아서 처방하기가 참 어렵고 어, 정말 이명 환자들은 엄청 예민한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예전에 환자분이 예민하셔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또 한번 환자가 막 다 때려부수려고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환자분이 섬세하셔서 그렇습니다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렇게 좀 섬세한 환자들은 보청기에 적응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보다 어떤 정서 조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 아까 나왔던 가바 아고니스트나 뭐 글루타메이트 안타고니스트 같은 게 오히려 더 가끔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 역시 나는 향정약은 안 먹는다라고 다 반사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서 참 이명 환자가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만이 정말 능사는 아니고 이건 제가 했던 연구긴 한데 이 오른쪽은 그 이명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사람들, 왼쪽은 효과가 적었던 사람들인데요. 보시면 효과가 좋았던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카운셀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카운셀링의 경우에는 역시 오늘 강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강의 시간에 설명을 다 해주시면 그냥 선생님은 친절한 의사가 되는 거지 어떤 돈을 받거나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하실 거면 10분을 하시더라도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슬라이드 같은 거야 찾아보면 되게 많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만의 카운슬링 세션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소리 클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리 클리어는 고대부로병원의 송재준 교수님이 만드신 디지털 치료제고요. 한번 소리 클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션에서는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봅시다. 저녁에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손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이 만약 손님이 무례하네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겠죠? 이에 반해 집을 미리 정리할 시간이 더 생겨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도감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은 환자들은 보면 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꿔주는 것들이 바로 CBT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CBT에 관련된 내용들과 CBT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 이건 무조건 강추, 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봐도 CBT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도 다 똑같이 스트롱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비인후과에서 임용 환자를 보지만 유럽만 해도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또는 어떤 오돌리시스 기반의 사람들도 상담사들도 많이들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CBT가 대세가 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리 클리어의 경우에는 이런 동영상 강의와 생각 기록지, 생각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는 생각 기록지와 사운드 테라피, 할 일,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 참 되게 좋습니다. 내용들은 이명에 대한 정의부터 뭐 CBT 설명도 해주고 각각의 어떤 설명들이라든지 명상까지 다 포함하고 정말 내용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허가용 임상시험에서는 6주간 썼을 때 처음에 한 43점, 한 중간 정도 이제 그런 디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20점까지 떨어지니까 한 20점 이상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또 열심히 쓴 사람들은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명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는 없었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 뉴스에서처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국산 5호 디지털 치료제가 올해 2월 달에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TRT의 개념과 CBT 있는 개념들을 다 잘 갈아서 정말로 유용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 놨고 어떤 현재 어느 세계의 다른 데 내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TRT 카운셀링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최대 8명 정도까지밖에 못 하는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환자 치료도 해주고 TRTP를 내면 경영에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좀 지루하잖아요. 좀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소리 클리어를 가지고 세팅을 하실 거라면 제 생각에는 계속 선생님께서 직접 진도 좀 챙기고 짧게라도 이야기해주고 계속 환자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이거를 가지고 끌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환자가 이 돈 내고 내가 와서 유튜브 보고 가야 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끝없는 피드백이 이런 소리 클리어를 가지고 세팅하실 거라면 그런 피드백, 선생님의 관심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전기치료실이라고 해서 저희 대학 이대 목동병원에 세팅하는 건데요. 이런 DCS라든지 TMS, 뭐 EEG, 여기 뉴로 피드백까지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TMS도 디지털 기기죠. TMS는 사실 자극하는 부위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청각피질이랑 전두엽 이 두 군데가 선생님이 어느 뉴로모듈레이션 기기를 사용하셔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두 가지 타겟이고요. 청각피질을 자극해서 흥분을 억제를 해주고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 이마 쪽이죠. 이마 쪽을 자극을 해서 어떤 인지 기능 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센소리와 이모셔널 팩터를 개선하는데 여기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TMS의 경우에는 초창기 연구들은 이게 이명이 있는 쪽을 자극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명이 있는 반대편을 자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 대부분은 왼쪽에 청각비즈를 흥분을 줄여주는 쪽으로 이게 굳혀졌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왼쪽 청각비즈를 자극한 이유는 이명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명이 있으면 좌측 청각비즈의 흥분이 증가하더라라는 초창기 페이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주로 이제 청각비즈는 좌측을 억제해 주는 걸 많이 쓰게 되고요. 이마가 사실 문제인데 프리폰탈 콜텍스의 경우에는 우리 두 개가 있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그리고 1Hz로 자극해 줄 때는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거고, 한 5Hz 이상이 이제 고빈도 자극인데 이건 흥분을 시켜주는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최근에 나왔던 페이퍼들은 다 왼쪽이기는 합니다. 왼쪽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왼쪽 이마를 그 고빈도 자극, 10Hz의 그런 흥분시켜주는 자극을 짧게 주고, 그다음에 좌측의 청각 피지를 이어서 그 흥분을 억제해주는 자극을 한 20분, 2, 30분 정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환자마다 그 역치가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보통 CZ에서, CZ는 양쪽 귀를 연결한 선인데요. 선과 라지온과 이니오의 연결한 선이 만나는 곳인데, 여기에서 외측 5cm의 핸드 스팟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했을 때 이 APB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점을 찾는 게 RNT에 가서 잡는 건데, 사실 이게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그 여자의 경우에는 기계가 낼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의 한 50%, 남자는 60% 정도, 그러니까 선까지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 APB 머슬의 수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핸드 스팟을 계속 자극을 하는 것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한 최대 60까지, 기계가 내는 아웃풋의 60%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다른 논문들에서도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경우에는 그 청각 비즈를 타겟으로 할 때는 EAC 상방 6cm을 하거나, 또는 T3에서 그 2.5cm 위에 상방, 1.5cm 하방. 그래서 보면 약간 귀 위쪽에서 약간 뒤쪽이 되겠는데, 이게 그 TMS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이아미터가 4.5cm라서 대략 이 근처를 잡는 거랑 이게 뉴로 내비게이션 하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 이런 부위를 자극해 주시게 되면 되고요. F3와 F4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TMS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하기 힘든 치료입니다. 그 이유는요, 환자가 10번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TMS는 저도 지금 TMS를 제가 처음 한 게 2010년이거든요. 경희대 펠로우를 할 때 처음 해봤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한두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게 TMS 치료인데요. 그 외국 논문들을 보면 그 비즈니스데이는 월화수목금이죠. 월화수목금, 주말 쉬고 다시 월화수목금, 이런 식의 2주간에 쓰는 프로토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병원에서 TMS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극 방법에 대해서는 이 좌측의 청각피질은 기본이고요. 전지엽 자극에 대해서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오른쪽을 주로 자극을 해보고 있긴 한데 효과는 그닥인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이 제일 많은 거는 좌측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10이나 25Hz. 근데 25는 이게 사실 부담스럽죠. 환자가 넘어갈까 봐, 간질을 일으킬까 봐 이렇게 센 자극을 하진 않고, 저도 한 10Hz 정도로 자극을 하는데 좌측 10Hz로 한 10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TMS를 하실 때에는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서 잘 지내다가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환자가 잠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이명이 또 커지는데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만성 이명의 경우에는 완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조절이 좀 되다가 가끔 이명이 커졌을 경우에는 음, 다시 이제 에피소딕하게 TMS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MS를 운영하시고 싶으시면 설명하실 거는 하고 나서 인명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환자한테는 10명 하면 한 두세 명 정도 반응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는 하자마자 좋아지길 원하는데 2, 4주에 걸쳐서 천천히 좋아질 수 있음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진단 코드는 저는 F코드를 넣습니다. 근데 F코드를 넣으면 실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과는 물어보니까 불면이라든지 두통 같은 거 넣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TMS 코드 자체는 특정 질환에 하도록 코드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TMS는 TM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기 좀 그런 거는 이 TMS가 이명에 대해서는 그 신유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이 TMS 기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적응증에 우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DDI 설문지를 하고 F코드를 넣는 건데 음,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안 하면 가정의과나 신경과나 다른 데서 다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이과학회나 이비인후과 학회 측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활용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DC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CS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거즈로 저기 펜타올로 얼굴을 가리고 이마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저는 F4 우측을 양극 자극하고 F3에는 음극 자극을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감아주고요. 밑에 핸드타올을 하고 있는 치료하실 때 분은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셀라인을 묻혀서 하거든요. 물론 그 연고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제조사 측에 문의해 보니까 그런 다른 오인트라든지 어떤 젤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그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셀라인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S는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같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반대로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DCS 스터디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저처럼 붙이는 게 효과가 좋았다. 총 6세션을 하고 20분간 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해서 2주간 일주일에 2번씩 3주간 하는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고 반대로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전극의 방향이 다릅니다. 반대로 붙이고 7번 정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지 결론이 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이건 자마에 실렸던 페이퍼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뉴로모듈레이션 중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본 연구가 있었는데 DCS에다가 RNS까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고 했는데요. RNS는 이렇게 양쪽의 청각피지를 랜덤하게 이 자극을 주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이용해서 자극하는 치료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치료를 한번 해봤는데 어, 이 자마에 실린 대로 프로토콜대로 해보니까 46점에서 37점으로 THI가 좋아지긴 하는데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믿업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든데프에서도 저는 예전에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기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명 치료 효과가 좀 더 있긴 했고, 그리고 이 기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돌발성 난청에서 RNS를 스티뮬레이션 했더니 나중에 청각 회복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 사실 중국 논문이긴 한데 아까 나왔던 TMS를 가지고 서든데프 있는 쪽을 자극을 하는 치료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뭐 혈류 개선 효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더 좋았다, 좋은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서든데프니스는 사실 우리과의 질환인데 그 모 가정의학과에서는 그 돌발성 난청으로 오면 TMS를 루틴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물론 초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음, 그런 치료를 하고, 예,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참 디지털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DCS 치료를 받은 사람 인터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가장 불편하셨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전기, 좀 줄었나요? 이마에 붙이는 전기 치료를 하셨는데, 네. 전기 치료는 어땠어요? 전기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머리 안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었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는 그 현상이 좀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치료에 좀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이제 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더 흔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DCS는요, 만약에 선생님이 주 2회씩 외래 방문이 가능한, 그러니까 드문드문 올 수 있는 환자한테는 해보실 수 있고, 단점은 이 DCS의 경우에는 원래 임팍 맞고 나서 그런 운동 재활에 인디케이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그 한의사들이 실제로 치료는 TMS나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나 사운드 테라피를 하고 돈은 한약으로 녹여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나마 조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TRT에 녹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꽁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TMS나 DCS를 하실 거라면 어떤 사람한테 하셔야 되냐면, 청각이 비교적 정상이고 좀 예민한 환자, 우울불안이 동반된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좀 개선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TMS 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TMS가 왼쪽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몇 개의 페이퍼에서는 이 좌측 이명이 더 좋다라고 하는 페이퍼들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DCS의 경우에는 이건 이명이 커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임피던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번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붙이고 난 다음에는 번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한의원에서도 하는 걸 보셨죠? 뉴로 피드백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고요. 제가 지금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PCC라고 하는 코텍스에 붙였고, 제가 저기 하나 붙여놨고요. 만화가 잘 굉장히 보여요.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왼쪽에는 지금 빨간색은 델타파고요. 색은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커지고 델타파가 줄어들어야지,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에 맞는 뇌파가 나와야지 이 만화가 재생이 되는데, 저는 이명이 없어서 그런지 재생이 좀 잘 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은 뇌파 조절을 통해서 이명을 줄이고자 하는 치료이고요. 이 PCC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명의 온오프와 관련된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는 부위이고, 그리고 F2B나 F2처럼 이런 아까 우리 DCS 하는 부위죠. DCS나 TMS 하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총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이고, 최근에는 특히 뇌파를 알파파를 높이고 델타파를 줄이는 게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됐던 방법이고요. 훈련을 통해서 이 ADR 레이쇼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스터디들 보면
대부분은 좀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좀 프로미싱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뭐 한 8명, 9명, 15명 되게 적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도 작아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뉴로 피드백의 장점은요. 이게 정신요품료를 원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사실 이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개척 분야이고 뭐 아니면 도인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ADHD에 많이 쓰는데요. 보통 3, 40분 정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지털 기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한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약간 호구당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채널도 한 원 채널짜리고 근데 잘 사시면 좀 좋은 거를 사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르니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3분 남았죠? 얼른 보여드릴게요. 르니어는 이렇게 보면 입에 뭐 물고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Sweet dreams are made of these. 이런 게 르니어인데 FDA에서 승인이 작년에 났습니다. 어린 감사한데네. 그래서 이 어린 감사한. 아이고 아주 빨리 끊을게 죄송합니다. 르니어는 이런 트라이제널 러브 스티뮬레이션과 사운드 테라피를 같이 하는 거고 3개월 썼을 때는 THI 스코어가 한 15점 가까이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드는 치료는 아닙니다. 르니어 이외에도 이런 페리페럴 러브 스티뮬레이션 개념으로 치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그 한의사들이 많이 하는 이침도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역시 송재준 교수님이 소리 클리라운 기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음,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경우에는 스터디들의 결과에서는 그렇게 싹 결과가 좋지는 못합니다. 뇌파에서는 확실히 변화는 있는데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고 중국에서 나왔던 페이퍼에서는 메니에르 환자한테서 이런 기계 없이도 텐스 기계가 있으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심바콩카, 하분콩카에 이런 자극을 주는 거 텐스 기계를 가지고 자극을 해주실 수가 있고 한의사들도 사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대신에 걔네들은 전침이 있으니까 여기 침을 꽂아가지고 자극을 주고 이제 사운드 테라피를 같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매니에르에서는 각종 설문지에서 해보니까 이 베타 히스테인과 같이 줬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게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리니어나 미주신경 자극 이런 것들은 내용은 좋긴 한데 THI 점수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400만 원대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들어온다면 처방해 보는 것도 방법이 있고 그리고 텐스 기계 있으시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청구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어, 그리고 제 예전에 텐스 기계로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우리 100분 이상 오시진 않지만 지역의사 집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3월 25일 날에 저희 올해 첫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서재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메일이 여기니까 저한테 상의하실 환자 있거나 뭐 자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대한 강의를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셔서 다양한 치료 모달리티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강의 질문을 좀 몇 개 해주셨는데 제가 아니면 이호영 교수님 채팅창 보시면 지금 질문이 2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 바로 네네. 답변하시는 게 시간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약은 전 모든 환자에 쓰지는 않고요. 환자의 동반 증상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특히나 불면이 있는 경우에는 불면의 경우에 또 잠을 못 드는 게 문제인 사람도 있고 잠을 길게 못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잠을 길게 자는 게 문제라면 리보트릴 같은 걸 처방을 하고 잠 드는 게 어렵다고 하면 먼저 리보트를 써보고 데파스를 같이 주기도 하고요. 졸피등 계통은 저는 선호하진 않고 그걸로 커버가 안 될 때는 트리티코 등도 가끔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이 사람이 좀 앵자이티 성향이 많다라면 리보트릴보다는 알프라졸람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BDI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는 렉사프로들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알틸 관련 약제는 사실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쓰는 게 사실 좀 위험해서요. 어, 딱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 앱을 쓸 때 골드 보청기 쓰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귀를 막아놓으면 그냥 이어 플러그만 씌워놔도 이명이 생기더라라는 연구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귀를 막지 않고 외부 소리와 같이 섞어서 듣도록 해야지 이 이명을 줄일 수 있고 꼭 볼도 이어폰이 아니더라도 오픈 이라면 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 클리어는 TRT 이후에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있는지 TRT밖에 없죠. 그냥 아직까지는 어, TRTP만 내실 수 있고 서든에서는 환측에 TMS 있으시면 하실 거면 그쪽에 하시고요. 예, 왼쪽 청각 PC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사용한 인벤토리, 인벤토리 어떤 거에 대한 인벤토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 강의해주신 여러 가지 모달러티 중에 주로 네, 사용하는 게 뭔지 여쭤보시는 건지. 저는 리사운드 앱은 청력 검사상 50데시벨 안쪽인 경우에는 다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디스트레스가 마일드한 경우에는 권유하지는 않지만 이제 한 THI 스코어 38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고 청력이 정상이라면 리사운드 앱은 다 모든 환자한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50데시벨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득을 줄 수 있는 주로 보청기 등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청력이 정상이고 좀 예민한 환자들 이런 사람은 TMS나 DCS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소리 클리어는 저희 병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니어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80데시벨 이상의 이명의 경우에는 소리 치료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파워비티나 아니면은 뭐 CI로 가야죠. 네. 소리 치료 예, 네, 비교적 음, 청력이 좋은 경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너무 강의 잘해 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8시가 넘어서 네,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호연 교수님께 직접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강의는 저희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김주현 교수님께서 대학병원으로 의뢰된 두경부암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집담회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대로 벌써 1시간이 넘어서 로그아웃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